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422페이지 주민 참여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가 주민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 원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참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주민 참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죠. 자, 이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요, 이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단계를 8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는 앞글자 따서 좀 외우십시오. 자, 밑에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조, 치, 그리고 정, 상, 유, 그리고 협, 권, 주, 이런 식으로. 자, 이 조는 조작이고 치는 치료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작하고 치료는요, 참여라고 참여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참여고, 그 다음에 정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상은 상담, 의견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는 유아, 플레이케이트. 요거는 이제 겉으로, 그러니까 일단 말로는 참여예요. 그래서 이제 명목적 참여고,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참여. 그래서 협은 협력이고, 권은 권한임, 그리고 주는 주민들이 모든 걸 통제하는 주민 참여의 극치죠. 이렇게 이제 8단계 아른스타인이 제시했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423페이지. 이 지방자치라는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42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직접 참정제, 여기다 별표 3개 하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 과정에 지방행정,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요소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요게 이제 상식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대표하는 3대 요소예요.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법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도입하고 있어요. 국가행정은 아니고 지방행정에서, 지방자치에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트리오라 그러는데, 자, 다음 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자, 그래서 424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현재 도입된 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제목 중심으로 봅시다. 424페이지 1번 주민투표제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주민 발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권 도입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권이라는 거 도입돼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 주민 소송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 소환 제도. 그래서 총 5가지 제도가 지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도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4페이지 돌아오시면, 주민투표제는 이런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극치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 주민투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이건 법률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건데, 외울 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주민투표의 대상,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게 주어죠. 단체장이 주어입니다.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으로서, 다음에 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조례 동그라미.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항 가운데 조례로 정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에 붙이는 권한은 단체장한테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주민투표 부의권, 주민투표에 붙이는 권한은 단체장한테 있는데 그렇다고 단체장이 마음대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단체장은 주민 동그라미, 지방의회 동그라미,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청구하거나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에 그 다음에 단체장이 직권 동그라미. 단체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의회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지면요. 양가로 4번은 중요합니다. 주민투표 결과 확정 어떻게 해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체크하시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일단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되고, 자, 근데 주민투표를 했는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투표함 개봉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 투표 과반수가 이제 찬성을 해야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 정족수는요, 우리 뒤에 이제 주민 소환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조례 개폐 청구권,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조례 개폐 청구권은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요,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개정해달라고, 폐지해달라고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족수 보시면, 자, 조례 개폐 청구권부터 봅시다. 자, 시도나 이제 50만 이상의 대도시죠. 이 경우에는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기억하시고,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단체장에게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단체장은 청구가 되면 처리 한번 보세요. 표에 맨 밑에 줄친 부분, 청구를 하게 되면요, 60일 동그라미 하시고 60일 이내에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내야 돼요. 요게 이제 조례 개폐 청구권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감사 청구권은, 자, 이것도 외우십시오. 정족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리고 시군자치구는 200명. 그래서 5, 3, 2. 자, 이렇게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조례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요, 감독기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도의 경우는 감독기관이 주무부 장관이고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시도지사예요. 이렇게 감독기관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 권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리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하시고 60일 이내에 이제 감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주민감사 청구권이고요.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주민소송이에요. 자, 주민소송은 이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자, 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행위, 위법 동그라미 하시고 재무행위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소송을.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위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단체장이 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재무와 관련된 행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이 주민소송을 납세자 소송이라고도 해요. 이제 주관적인 권리 의무와는 상관없이 납세자의 지위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객관소송, 민중소송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 개념 중심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법 실질적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친 부분 단체장 동그라미, 지방의회 의원 동그라미, 교육감 동그라미, 교육위원 동그라미. 자, 지방의회 의원은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주민소환제라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관직들이 있죠. 이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제도예요. 주민소환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존재 네 가지밖에 없죠.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왜냐면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대표로 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교육감, 교육위원. 자, 이것도 양가로 3번만 기억하십시오. 주민 소환 투표 결과 어떻게 확정합니까?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자, 아까하고 똑같다 그랬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어떻게 해요?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 소환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공표된 시점에서 그 직을 상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 참여와 관련된 특히 자,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5가지 직접 민주적인 요소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까지.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427페이지. 자, 지방자치의 또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자치권이라는 거죠. 자치권. 그래서 이제 자치권에 관한 건데, 뭐 자치권의 뜻은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 자, 이 자치권에는 두 번째 줄 치세요. 자치입법권이라는 게 있고, 자치행정권이라는 게 있고,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자치사법권 줄쳐주세요.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은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영국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 자치사법권까지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고유건설, 전래건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고유건설은 주로 주민자치 계열, 전래건설은 단체자치 계열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요, 이제 자치권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면 제도보장설로 이해해요. 이게 일반적 견해예요. 헌법에서요, 지방자치를 하나의 제도로 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제도보장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치권 가운데 이제 세세한 내용을 이제 볼 건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 넘겨보십시오. 로마자 2번. 자치입법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세하게 봐야 돼요. 상세하게. 자치입법권. 그래서 428페이지 하단에 자치입법권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자치입법이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조례와 규칙이 떠오르죠. 특히 조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입법권이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권능. 그래서 이제 헌법 117조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자, 자치입법권의 대표가 뭐요? 조례입니다. 조례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요,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특히 양가로 1번 조례제정권의 범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문장 외우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끊으세요.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는 지방자치단체는이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는 지방자치단체는입니다. 자,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다음에 끊으세요. 그럼 거기서 그가 지시하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기억하십시오.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만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는 기관위임사무가 있거든요. 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위임을 한 건데,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게 아니라요, 서울시장이라는 집행기관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야.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기관위임사무 동그라미 하시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국가사무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조례는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동그라미 하세요.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과 명령은 국가법 질서죠. 반면 조례는 자치법 질서죠. 부분법 질서죠. 그래서 이제 국가법 질서, 전체법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게 법률과 명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조례는요, 조례는 지방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는 필요 없어요. 법률의 위반은 되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법률의 근거는 필요 없어. 하지만 동그라미 1번 주민의 권리 제한 동그라미, 의무부가 동그라미, 벌칙 동그라미. 이거를 조례로 정할 때는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부가는 전부 다 주민들에게 안 좋은 거죠. 침해적인 거죠. 이런 거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기초,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 있죠.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자, 조례를 어떻게 해서 만드냐. 이건 이미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 줄침 부분만 기억하세요. 조례안은 어떻게 해서 의결이 돼요? 기억해 두세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죠. 그럼 의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3번. 단체장한테 공포하라고 이송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단체장이 이유가 없으면 뭐합니까? 공포하겠죠? 근데 조례안에 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줄 며칠? 20일 동그라미. 20일 이내에 이걸 어떻게 해요? 제의요구를 해요. 제의요구. 자, 그러면 지방의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재의결 한다 그랬죠? 재의결. 그래서 앞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앞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의 요구된 조례안은 제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좀 정족수가 가중이 돼요.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더 높은 정족수가 요구되죠. 그래서 이제 재의결되면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정됐으니까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오세요. 동그라미 5번.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의결이나 조례에 대해서 단체장은 어떻게 해요?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또 20일 동그라미 하세요. 대법원 동그라미 하세요.
고등법원이 아니고 행정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는 건 뜻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냐 하면 첫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거죠. 장이 다음에 끊으세요. 단체장이 자 규칙은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된 범위 안에서 해서 다음에 끊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여러분 이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도 있지만 단체장은 지난 시간에 국가의 하급행정총회지휘도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은요. 규칙은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규칙은 두 번째 줄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예요. 그래서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와 규칙까지 봤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3번에 이제 조례사항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이제 반드시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이건 이미 한 건데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의 이름, 명칭, 구역 변경 그리고 폐지 분합은 법률로 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오고 하지만 자 지방자치단체 밑에 있는 읍면동 있죠. 읍면동의 명칭, 구역 또 폐지 분합은 조례로 해요. 그 지방자치단체 이 조례로.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6번 사무분장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자, 이거는 다시 한번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먼저 정하죠. 그런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해요?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자, 이 정도로 좀 봐두시고, 자, 또 세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치권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자치권,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법권은 안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치권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죠. 고유권, 전례권, 제도부장설. 그리고 이제 자치권의 대표가 바로 자치입법권, 조례예요, 조례. 그래서 조례는 샅샅이 중요하게 봐두세요. 조례 제정권의 범위, 한계, 뭐 이런 절차, 이런 거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